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조금씩 늘어나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아무리 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나도 이제 나이 드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만약 이 노화라는 게 멈출 수 있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고 있고 또 어떻게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지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젊음을 되돌리는 놀라운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앞다투어 돈을 쏟아붓는 분야가 바로 노화 역행 기술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주름을 없애는 화장품이 아니라 우리 몸속 세포와 유전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진짜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한 생명공학 스타트업에서는 젊은 사람의 혈장을 고령자에게 주입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나이가 많은 쥐에게 젊은 쥐의 피를 넣었더니 뇌 기능이 회복되고 근육도 다시 생기며 기억력도 좋아졌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에게도 이걸 적용하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또 어떤 과학자는 유전체 편집 기술, 즉 DNA의 특정 부분을 조작해 노화 관련 유전자의 작동을 막으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수약이라 불리는 새로운 약을 개발해 쥐의 수명을 30% 이상 연장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이들은 나이 드는 것을 단순한 인생의 흐름이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병처럼 다루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노화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능 저하란 과학적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이 저하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 일부는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도 늙는 속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젊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노화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머리카락이 하얘지고 주름이 늘고 관절이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늙음의 과정이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노화를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치료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전까지 노화를 질병이 아닌 자연스러운 변화로 분류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입장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2018년 WHO는 국제질병분류 코드에 노화 관련 질환이라는 항목을 추가했죠. 다시 말해 노화를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최근 과학자들은 노화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세포 수준의 염증, 손상, 기능 저하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몸에 염증이 생기면 약을 먹고 치료하듯 노화도 조절 가능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 건강서적에서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9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매일 새벽 산책을 하고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며 사회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노화를 관리해야 할 건강 문제로 인식하고 꾸준히 실천한 생활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뇌세포의 노화를 막기 위해 꾸준히 책을 읽고 글을 쓰며 관절 건강을 위해 천천히 걷기 운동을 하고 염증을 줄이는 음식, 예를 들면 생선, 견과류, 채소를 식탁에 올립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노화 조절의 대표적인 방법들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노화도 염증처럼 조절할 수 있는 걸까? 최근 연구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세포 손상을 줄이고 만성 염증을 낮추며 항산화 물질을 잘 섭취하고 운동과 수면을 규칙적으로 하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노화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바로 노화를 관리하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을 나이 들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함께 살아갈 것인가?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한 번에 늙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평생에 걸쳐 두 번 큰 노화를 겪습니다. 첫 번째는 30대 후반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몸 안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회복이 느려지고 밤샘이 힘들어지고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 시기를 흔히 보이지 않는 노화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은 이 시기에 여성 호르몬 변화가 시작되며 피부 탄력, 수면의 질, 감정 기복 같은 것들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60대 이후 본격적으로 찾아옵니다.
이때부터는 몸의 여러 기관이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도 둔해지며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되죠. 의학적으로는 몸 전체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지는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방치하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각종 만성 질환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한 건강 관련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0대 때는 병이 없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아직 병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60대가 넘어서야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병을 처음 진단받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씨앗은 30에서 40대 때 이미 싹 튼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터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30대 후반부터는 몸의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이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60대 이후에는 약해진 몸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한 92세 장수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50부터 늙는 준비를 했어요. 그땐 친구들이 웃었지만 지금은 내가 제일 건강하지요. 늙는 시점은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빨리 늙고 있을까요? 사람마다 늙는 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같은 60세라도 어떤 분은 여전히 정정하고 활력이 넘치고 어떤 분은 병원을 자주 찾고 걷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생물학적 나이와 실제 나이, 이 두 가지 개념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 즉 주민등록증에 적힌 나이는 실제 나이입니다. 태어난 해로부터 계산된 숫자지요. 그런데 몸이 실제로 얼마나 노화되었는지는 꼭 그 숫자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0세지만 몸 상태는 50세처럼 건강하고 반대로 40세인데도 몸이 이미 60세처럼 노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생물학적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 몸의 진짜 나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세포 노화 속도를 예측하고 혈액 속 염증 수치나 당대사 상태 같은 혈액 마커를 분석해 몸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뇌 영상 촬영을 통해 뇌의 나이도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기억력과 인지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실제로 40대 직장인의 사례를 들며 이 개념을 설명합니다. 겉보기에 날씬하고 술, 담배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유전자 검사와 혈액 분석 결과 생물학적 나이가 무려 58세로 나왔습니다. 원인은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이분은 이후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고 6개월 후 검사에서는 생물학적 나이가 51세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나이를 먹느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진짜 나이를 알면 늙는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나이듦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전자는 타고나는 것이니까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부모가 고혈압이면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체질은 어쩔 수 없다고 단정 지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은 이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고정돼 있지만 그 유전자가 실제로 작동하느냐 마느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있어서 그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방식에 따라 건강과 노화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평생 날씬하게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장수 유전자를 갖고도 일찍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유전자가 켜졌는가 꺼졌는가, 즉 생활 습관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어떤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한 명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채소 위주의 식사를 했고 다른 한 명은 흡연과 음주를 즐기며 불규칙한 생활을 했습니다. 50대가 되었을 때 두 사람의 건강 상태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운동하고 건강하게 산 자매는 피부도 탄력 있고 근육량도 많았으며 각종 검사 수치도 정상이었지만 나쁜 습관을 가진 자매는 관절 통증과 고혈압,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지만 어떤 스위치를 켰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습관은 젊음을 켜고 나쁜 습관은 늙음을 켠다. 젊음도 노화도 결국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이 탓, 유전자 탓만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오늘 어떤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있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 몸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특별한 약이나 시술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운동, 식사, 수면, 감정 관리, 그리고 적절한 칼로리 섭취. 이 5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 안에 유전자를 움직이는 힘을 가집니다. 운동은 젊음의 엔진을 돌려줍니다. 꾸준한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세포의 노화를 늦출 수 있고 뇌세포 역시 더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사는 약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신선한 채소, 견과류, 생선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세포 손상이 줄어들고 염증도 낮아지죠. 수면은 밤마다 우리 몸을 수리해주는 시간입니다. 깊은 잠을 잘 자야 노화된 세포가 회복되고 호르몬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감정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속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노화 속도도 빨라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로리를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오래된 장수 마을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 장수 마을의 사례에서는 매일 아침 채소죽을 먹고 햇빛을 받으며 산책하고 저녁이 되면 이웃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일상을 가진 어르신들이 소개됩니다. 특별한 약도 없고 고급 보양식도 없지만 그들의 삶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 젊어질 수도 있고 늙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생활 속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궁금해지지 않으셨나요? 나는 지금 얼마나 빨리 늙고 있는 걸까? 나의 노화는 정해진 운명일까? 아니면 내가 바꿀 수 있는 선택일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과의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젊음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